오늘은 중학교 2학년 연립방정식 파트에 있는 그 응용 문제요. 연립방정식 응용 파트에 있는 기차가 터널을 통과하는 할 때 기차의 길이 또는 터널의 길이를 구하는 그런 문제들을 해볼 거예요. 이 문제 좀 어렵긴 하죠. 식 세우기가 기본 개념이 조금 혼란스러워서 기본 개념부터 잡고 시작합시다. 기차가 터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걸 터널이라고 할게요. 이 파란색 텅 빈 공간을 터널이라고 할게요. 기차가 통과하기 위해서는 얼만큼 움직여야 되냐면 기차가 여기에 이렇게 앞에 딱 달라붙어서 쭉 앞으로 나가요. 앞으로 쭉 가서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더 가서 기차의 길이만큼 더 가서 바깥으로 나와야 완전히 통과한 거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차가 총 이동해야 될 거리는 이만큼인 거예요. 이만큼을 이동해야 돼요. 여기까지 가면 끝이 아니라 기차의 길이만큼 더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기차의 길이가 100m라고 했으니까 여기 100m에다가 터널의 길이만큼 더 가야 되는 거죠. 총 이동해야 되는 거리는 100 플러스 x 미터예요. 이게 이제 기본 개념이고요. 교과서에서 문제 푸는 방법은 보통은 속도를 기준으로 식을 세워서 연립방정식을 풀죠. 이 문제도 이제 보면 이렇게 풀 거예요. 속도부터 알고 갑시다.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죠. 시간분의 거리. 물론 거리를 이용해서 풀 수도 있고요. 이것도 해볼까요?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죠. 밑에 있는 요 시간을 넘겨서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얘가 분수니까요. 시간도 마찬가지로 나타낼 수 있죠. 시간은 속도분의 거리죠. 이 세 가지 식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선택해서 이제 문제를 풀게 되는데 교과서에 나와 있는 방법은 이래요. 물론 저랑 풀 방법은 이렇게 복잡하지는 않고요. 간단하게 직관적으로 풀 거예요. 저랑은. 자, 교과서적인 방법. 이 세 개 중에서 아무래도 속도가 가장 낯익은 녀석이니까 얘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속도를 구해봅시다.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예요. 1초에 25m. 얘는 시간, 얘는 거리죠. 그러니까 속도를 알 수가 있네요. 1분의 25가 속도인 거죠. 그 다음 달리는 기차가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데 50초가 걸렸다. 그럼 여기 시간 나왔죠? 시간. 그리고 거리는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 거리예요. 그건 여기 구해놨잖아요. 그래서 50초 분의 100 플러스 x 미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풀면 돼요. 50을 넘겨서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곱하면 얼마인가? 5, 25. 계산이 갑자기 안 되네요. 곱하면 5, 25, 1250이네요. 얘가 100 플러스 x가 되는 거고요. 터널의 길이는 그래서 1150m가 되는 거네요. 터널의 길이를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교과서적인 방법이고요. 저랑은 조금 다른 방법을 해봅시다. 시간을 거리랑 1대1 대응시켜서 푸는 방법이에요. 자, 여기 제일 처음에 1초에 25m 간대요. 이걸 씁시다. 1초가 25m인 거예요. 1초랑 25m는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입시다. 1초는 25m. 자, 그 다음에 50초가 걸렸어요. 50초. 근데 얼만큼 가야 되냐면 100 플러스 x만큼 가야 돼요. 여기 있는 식을 세운 거죠. 50초,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데 50초가 걸렸어요. 자, 그러면 100m만큼 가는 데는 몇 초가 소요되냐면 1초에 25m를 가는 거니까 100m를 가려면 4초 걸리겠죠. 4초. 그럼 x는 46초 동안 이동한 거리를 구하면 되겠네요. 그쵸? 1초에 25m만큼 가니까 46초 동안 움직일 거리는 얘랑 곱하면 되겠죠? 6하고 곱하면 150에 얘랑 곱하면 1000이니까 1150m가 되겠네요. 괜히 계산했네요. 어차피 여기 답 구해놨었는데. 자, 요 방법으로 구할 거예요. 속도를 이용해서 구할 게 아니라 시간과 거리를 대응시켜서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문제를 풀 거예요. 자, 다음 조금 더 복잡한 문제 넘어가서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이거예요.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기차가 길이 480m의 철교를 통과하는데 36초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480m의 철교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480m만 가면 되는 게 아니라 기차의 길이만큼 더 가야 돼요. 이때 36초가 걸려요. 36초. 얘는 길이고요. 얘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 거 식세워봅시다. 360m를 통과하는데 28초가 걸린다. 그러면 360m 이동하는데 여기 통과하는 데는 기차의 길이를 더해줘야 되는 거고 이게 28초가 걸리는 거죠. 28초. 그 다음에 직접 빼버리면 돼요. 여기서 얘를 빼면 120. 그리고 얘는 사라지죠. 그러니까 120m 가는데 여기서 얘를 빼면 8초네요. 120m 가는데 8초 걸리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120m 가는데 8초 걸려요. 끝났어요 이제. 자, 120m 가는데 8초. 그러면 360m 가는 데는 24초 걸리겠죠. 이거 3배하면 되는 거니까 8초 3배하면 24초. 얘랑 얘랑 더해서 28초 나와야 되니까 x만큼 이동하는 데는 4초 걸리는 거네요. 그러니까 x는 4초 동안 이동한 거리예요. 그게 바로 기차의 길이인 거죠. 근데 120m 가는데 8초 걸린대요. 그럼 4초 가려면 60m겠죠. x는 60m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자, 이 방법이 되게 사실 편한 건데 아직 잘 모르겠죠. 교과서적인 방법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다가 식을 써놓을게요. 속도는 시간 분의 거리예요. 시간 분의 거리. 자, 시간하고 거리를 찾아봅시다. 위의 문제에서는 480m 통과한대요. 그러면 이동해야 될 거리는 480 플러스 x. 그 다음에 시간은 36초. 얘가 36초. 이게 속도고요. 그 다음 식은 속도가 360m 터널 통과인데요. 360 더하기 x 나누기 28초 걸린다 그랬으니까 28초. 그래서 얘랑 똑같아야 되는 거죠. 얘도 v이고 얘도 v니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지겨운 계산을 해야 돼요. 28을 여기다 곱해주고요. 36을 여기다 곱해주고 x자로 곱해야죠. 그래가지고 다 넘겨서 숫자를 계산하고 나누고 엄청 복잡하게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방법은 그 과정이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직관적으로 바로 알 수 있으니까. 이해되나요? 다시 한번 연습해 봅시다. 이제 뭐 짜잘한 설명 안 하고 바로 해볼게요.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기차가 길이가 930m인 철교를 완전히 통과하는데 35초. 그러면 930m 하고 기차의 길이만큼 더 가야죠. 이게 35초. 그 다음에 길이가 2850 더하기 x 만큼 가는 데는 1분 39초. 이거 139라고 쓰면 안 돼요. 1분은 60초니까 두 개 더하면 99초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에 속지 마세요. 99초가 걸려요. 99초. 오케이. 그럼 밑에서 위에 걸 빼면 되겠네요. 그럼 x가 사라질 테니까 여기서 얘를 빼면은 1920m 가는데 여기서 얘를 빼면은 64초 걸리는 거죠. 단위 시간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니까 1초에 얼만큼 가는지 봅시다. 1초에 64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3이겠네요. 30. 딱 나눠 떨어지죠. 30이면 4, 3, 12. 딱 나오네요. 18이니까. 자, 1초당 30m만큼 갈 수 있어요. 자, 그럼 얘로 풀어봅시다. 1초에 30m를 간대요. 그러면 35초 동안에는 얼만큼 갈 수 있냐면 30을 곱하면 되는 거죠. 1050m 갈 수 있네요. 1050m. 그럼 x 나왔죠. 얘랑 더해서 1050m가 돼야 되는 거니까 x는 120m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끝. 계산이 간단해요. 아닌가? 복잡한가? 이거 연습하면 되게 편한데. 자, 그 다음 난이도를 좀 더 올려서 더 어려운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번엔 이 문제예요.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기차가 있다. 이 기차가 길이가 500m인 다리를 완전히 통과하는데 50초. 그러니까 500m 더하기 x만큼 가는데 50초 걸렸어요. 그 다음에 길이가 2040m인 터널을 통과하는데
70초 동안 보이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그림 그려서 한번 봅시다. 터널이 있어요. 터널이 이 길이가 2140m인데 기차가 안 보였대요. 70초 동안. 그러면 기차가 여기 있었단 얘기가 아니죠. 안 보여야 되는 거니까 요 안에 들어가서부터 쭉 가서 여기까지 갔을 때까지 요 거리가 바로 여기까지 도착한 시간이 70초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그럼 얼만큼 이동했는지 봅시다. 기차의 앞부분만 살펴보면 기차의 길이를 x라고 잡으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전체 길이 2140에서 x만큼 빼준 거리만큼 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써줘야 될 거예요. 2140 빼기 x. 이거 통과하는데 70초가 걸렸다. 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문제를 풉시다. 요번에는 빼는 게 아니라 더해야겠죠. x가 사라져야 되니까. 얘랑 얘랑 더해주면 2640m가 되겠고요. 얘랑 얘랑 더해주면 120초가 되겠네요. 120초. 12로 나눌까요? 10초 단위로 잘라봅시다. 이번에는 10초 동안 이동하면 12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22가 되겠네요. 22. 220m가 되는 거죠? 220m. 10초 동안 이동한 거리가 220m요. 자, 그러면 위에 있는 걸로 좀 작은 50초로 계산해 봅시다. 50초는 몇 미터가 돼야 되는 거냐면 10초 동안 220m니까 5를 여기다 곱하면 되는 거죠. 여기다 5를 곱하면 50초. 여기다 5를 곱하면 이 거리랑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50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1100m가 되는 거죠. 1100m. 그래서 기차의 길이는 600m가 되겠네요. 오, 생각보다 기네요. 기차가 굉장히 기네. 600m요. 이렇게 되고요. 속력도 한번 구해봅시다.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예요. 근데 되게 쉬워요. 여기 나와있죠. 시간, 거리. 그러니까 22, 속력은 22m/s 이렇게 되는 거죠. 끝. 자, 그 다음 좀 더 어려운 문제. 좀 더 어려울지는 모르겠네요. 자, 이게 마지막 문제인데요. 얘를 풀고 끝내도록 할게요. 길이가 x미터인 기차가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고 있다. 그래요. 기차의 앞부분이 신호등을 지나기 시작하여 끝부분이 신호등을 통과하기까지 5초 걸렸다. 자, 이 부분을 해석해야죠. 기차의 앞부분이 신호등을 지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끝부분이 통과하기까지 5초 걸렸다. 자, 이건 이런 얘기죠. 신호등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신호등 얘가 있으면 기차가 이렇게 붙어 있다가 쭉 통과해서 끝부분이 나올 때까지 요만큼, 그러니까 이만큼 이동했다는 거죠. 이만큼. 기차의 길이 x만큼 이동하는데 5초 걸렸다는 거예요. 그쵸?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x미터 가는데 5초 걸렸다. 자, 그 다음 식을 이제 세워봅시다. 이 열차가 같은 속력으로 길이가 140m인 철교에 들어서기 시작하여 철교를 완전히 통과하기까지 이거 계속 세웠던 식이죠. 140 플러스 x. 이게 12초 걸렸대요. 끝났다. 여기서 10 빼면 140. 여기서 10 빼면 7초. 그래서 1초에 얼만큼 갈 수 있냐면 20m를 갈 수 있어요. 따라서 x는 100m. 끝. 이렇게 됩니다. 100m. 속도를 이용하지 않고 시간하고 거리만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이 방법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문제집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요. 문제집을 펼쳐서 이런 문제 이 방법을 한번 풀어보세요. 익숙해질 때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